창밖 풍경이 흐려지던 그날, 그녀는 말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도 먼저 그녀를 덮친 건 딸의 집 앞에서 우연히 들은 한 남자의 목소리였죠. 이번 주 안에 경매 들어가면 끝이야. 그 여자들은 알아서 나가게 돼. 30년을 품어 키운 딸, 그리고 손주들. 지금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픈 몸을 안고서라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그 남자, 지훈의 남편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고, 왜 그녀의 죽음보다 이 진실이 더 무섭게 느껴졌던 걸까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가을 오후, 해옥은 병원 복도를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말기암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제 몇 달 안에 끝난다니. 해옥은 병원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훈이, 제 핏줄은 아니지만 30년간 정성으로 키운 딸아이.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버스에 몸을 실은 해옥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 태성이 어느 날 갑자기 아기를 안고 나타났던 그날이 생생했어요. 해옥아, 잠시 맡아줄 수 있겠어? 곧 데리러 올게. 하지만 태성은 돌아오지 않았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려왔을 뿐. 그렇게 해옥은 홀로 남의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못 키운 게 뭐가 있다고. 지훈이는 내 전부인데. 버스가 지훈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해옥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지훈이가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지훈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안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의 남편 준혁이었어요. 그래, 이번 주 안에 다 정리할게. 이 집 경매 들어가면 다 끝나. 그 여자들은 알아서 나가게 돼. 해옥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어요. 뭐라고? 경매라니. 목소리가 낮아져 더 이상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이미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옥의 손이 떨렸어요. 준혁이 뭔가 큰 문제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여자들이라면 지훈과 두 아이를 말하는 건가요? 해옥은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멈췄어요. 지금 들어가봤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해옥은 뒤로 물러섰어요. 아직은 아니야. 먼저 알아봐야 해. 해옥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준혁이 지훈과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길, 해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보건소에서 같이 일했던 김영사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그는 지금 은퇴했지만 과거 금융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영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를 걸면서 해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병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지훈과 손주들의 안전이었어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훈이만큼은 지켜야 해. 해옥은 버스를 기다리며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을 딸과 손주들을 지키는데 쓰리라고.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해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어요. 김영사의 사무실은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좁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해옥은 낡은 건물 계단을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지훈을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김영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혜옥 씨 전화 받고 놀랐어요. 김영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해옥은 의자에 앉아 어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박준혁이라 알아보겠습니다. 사흘 후 김영사의 전화를 받고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해옥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혁은 금융사기범이에요. 김영사의 말에 해옥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짜 투자회사를 차려서 사람들 돈을 끌어모은 거죠.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어요. 지금은 거의 다 날린 상태고요. 김영사는 준혁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호텔, 외제차, 명품. 지훈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었어요. 해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를 보세요. 사진 속에는 준혁과 함께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준혁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정다혜라는 여성입니다. 두 사람이 공모한 것 같아요. 해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과 아이들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영사는 다혜의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엔 최윤정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최윤정은 대형 금융회사 CEO예요. 이 사람들 뭔가 큰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해옥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준혁의 사무실에 가볼 수 있을까요? 김영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적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경비원의 시선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혁의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김영사가 무언가를 꺼내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해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불법이지만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사무실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빈 술병이 굴러다녔어요. 김영사가 컴퓨터를 켜고 파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김영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에는 통영 도주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해옥은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어요. 이번 주 안에 지훈이네 집이 경매에 넘어가요. 준혁은 그 전에 도망칠 계획인 거죠. 해옥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머릿속에 지훈과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김영사가 발견한 파일에는 최윤정, 이태성 관련 자료가 있었어요. 해옥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태성의 이름이 왜 여기에? 태성과 최윤정이 연인 관계였던 것 같아요. 서류들을 더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성과 윤정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훈이가 최윤정의 딸이라고요? 해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간 키운 딸의 친어머니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대형 금융회사 CEO라니. 그래서 준혁이 지훈에게 접근한 거예요. 최윤정을 노리고. 김영사의 말에 해옥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해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김영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김영사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해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윤정이 지금 지훈이 일하는 병원으로 향하고 있대요.
해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요. 지금 당장. 해옥은 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지훈을 지켜야 했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병원 주차장에 택시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해옥은 숨을 몰아쉬며 내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김영사가 뒤따라 내리며 해옥의 팔을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해옥 씨, 무리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해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훈밖에 없었어요. 병원 입구로 뛰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지훈을 찾는데 복도 끝에서 낯선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우아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 해옥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최윤정이었어요. 윤정은 당당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해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훈이 진료실에서 나왔어요. 윤정이 지훈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지훈 간호사님이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옥은 달려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윤정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예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해옥의 귀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30년 전 이태성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당신이에요. 해옥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귀에는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만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해옥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에는 윤정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의 목소리에 해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해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아. 윤정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요. 세 사람이. 간호사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과 나는 같은 금융회사에서 일했어요. 우리는 사랑했죠.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옥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부정회계가 있었어요. 내가 그걸 고발하려 했죠. 그때 태성이 나를 배신했어요. 모든 증거가 날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난 감옥에 갔어요. 그때 이미 임신 8개월이었죠. 출산 직후 태성이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해옥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맡긴 거군요. 윤정이 해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사실인가요? 지훈이 해옥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태성은 갑자기 아기를 안고 왔어요. 잠시만 맡아달라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누구인가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해옥은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이 물러섰어요. 해옥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당신은 이지훈이에요. 내 딸이고. 윤정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때 김영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박준혁이 통영으로 도주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준혁이 왜요? 해옥은 지훈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아픈 진실이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지윤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해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어요. 통영 바닷가에서 준혁의 신발과 지갑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병원에 있는 지윤에게 전해졌습니다. 지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살이라고요? 지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해옥은 딸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다가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지윤의 눈에는 아직 혼란과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수색 중이지만. 김영사의 말에 지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듯 했어요. 해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윤정이 조용히 다가와 지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윤은 움찔했지만 떨쳐내지는 않았습니다. 말해야 할 것이 더 있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준혁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접근했어요. 당신이 내 딸이라는 것을 알고. 지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혁은 내 금융회사의 비밀 정보를 노렸어요. 당신을 통해 접근하려 했죠. 지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해옥은 딸의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김영사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정다혜는 단순한 공모자가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영사에게 쏠렸어요. 해옥은 불안감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전문 사기범이에요. 지윤 씨 가족의 재산과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이요? 지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옥은 순간 무언가 스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이라면 그때 지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우가 갑자기 숨을 못 쉰대요. 알레르기 반응이. 지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옥도 함께 일어섰어요. 손주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서 가요. 김영사의 차를 타고 지윤의 집으로 달렸습니다. 해옥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30년간 보건교사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집에 도착하자 베이비시터가 울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얼굴이 붉게 부어오른 5살 민우가 누워 있었어요.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민우야, 지윤이 달려갔어요. 해옥은 침착하게 민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맥박이 빠르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호흡이 점점 어려워 보였습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베이비시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옥은 민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윤아, 민우 가방에 에피네프린 있니? 지윤이 가방을 뒤져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해옥은 신속하게 민우의 허벅지에 주사했어요. 오래된 보건교사의 경험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할머니가 있어. 숨을 천천히 쉬어보자. 몇 분 후 민우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해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베이비시터님, 오늘 민우가 뭘 먹었나요? 평소처럼 도시락이랑 간식이요. 그런데 베이비시터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오후에 한 여자분이 왔었어요. 지윤 씨 친구라고 아이들 간식이라면서 초콜릿을 주고 갔어요. 해옥과 지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어요. 그 여자, 어떻게 생겼나요? 키가 크고 예쁘셨어요. 긴 머리에. 김영사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인가요? 베이비시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다혜였습니다. 해옥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민우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옥은 초콜릿 포장지를 집어들었어요. 작은 글씨로 땅콩 함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옥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정다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신뢰를 훑었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저 여자야! 김영사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해옥은 지훈과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정다혜는 아이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와요. 창밖으로 빨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해옥은 민우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손주. 하지만 해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우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지훈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으면 혼자 오세요. 메시지 아래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지훈은 창백해진 얼굴로 해옥과 윤정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윤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다혜예요. 아이들을 데려간 거죠. 해옥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민우가 입원한 사이 다른 손주 수아까지 위험에 처했다니 숨이 막혔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경찰에 연락하면 아이는 다시 못 봐요. 최윤정이 10억을 준비하면 아이를 돌려주겠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이건 나를 노린 거예요. 김영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아닙니다. 정다혜의 진짜 목표는 지윤 씨 가족의 생명보험금입니다. 돈은 핑계일 뿐이에요. 해옥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주들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어요. 어떡하지, 수아가. 지훈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해옥은 지훈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윤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맞서요. 우리 셋이. 해옥과 지훈이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처음으로 세 여자 사이에 묘한 연대감이 흘렀습니다. 김영사가 계획을 세웠어요. 윤정이 다혜를 만나는 척하고 나머지는 몰래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해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폐창고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영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박준혁이 발견됐습니다. 살아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옥은 숨을 들이켰어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근처 어부에게 구조됐대요. 병원에 있는데 모든 걸 자백할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김영사의 말에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왜 갑자기? 정다혜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됐대요. 가족 전체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모양입니다. 해옥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어쩌면 이 악몽이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창고에 도착했어요. 윤정이 돈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옥과 지훈, 김영사는 뒤편으로 몰래 접근했어요. 해옥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정다혜가 보였어요. 그녀의 옆에는 겁에 질린 수아가 있었습니다. 해옥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돈 가져왔어! 다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윤정이 가방을 내밀었어요. 아이부터 보내. 다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위험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먼저 돈부터 확인해야지. 김영사가 해옥과 지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해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였어요. 다혜가 갑자기 윤정을 향해 뭔가를 겨누었습니다. 총이었어요. 해옥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다들 나와.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김영사가 총을 꺼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정다혜, 포기해요. 박준혁이 모든 걸 자백했어요. 김영사의 외침에 다혜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타 윤정이 수아를 잡아 끌었어요. 엄마, 수아가 지훈에게 달려갔습니다. 지훈이 아이를 꽉 안았어요. 해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혜가 윤정을 향해 총을 겨누었어요. 해옥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윤정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총성이 울렸습니다. 해옥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뒤에서 김영사의 고함 소리와 또 다른 총성이 들렸어요. 해옥은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귀에는 지훈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지훈과 윤정이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해옥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수아는 괜찮니? 해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해옥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지윤아, 윤정 씨,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해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병원 중환자실의 창문으로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해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모니터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눈물로 붉어진 눈과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느라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윤정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이 돌아서서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강하신 분이에요. 분명 이겨내실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해옥의 몸은 이미 암으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총상까지 입은 지금 회복은 기적이 필요했어요. 해가 질 무렵 해옥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해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어요. 지윤아. 해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지훈이 귀를 가까이 댔어요.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실 거예요. 해옥이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지훈의 손을 찾았어요. 들어줘. 윤정이 다가와 해옥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해옥의 눈이 윤정을 향했어요. 가냘프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정 씨, 해옥이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지윤이를 잘 부탁해요. 당신의 딸이니까.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킬게요. 해옥은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한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지윤아, 최윤정은 내 어머니야. 받아들이렴. 지훈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어머니는 엄마예요. 제 유일한 엄마는 어머니뿐이에요. 해옥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지훈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내 이름 최지윤.
그게 내 본명이야. 부끄러워하지 마. 내 정체성을 받아들이렴. 지훈이 흐느꼈습니다. 해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해옥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어요. 피보다 진한 것은 정이란다. 해옥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모니터의 소리가 바뀌었어요. 긴 단조로운 음이 병실에 울렸습니다. 지훈이 어머니의 몸에 엎드려 흐느꼈어요. 윤정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옥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떠났어요. 석 달 후, 봄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지훈은 새 집의 창문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우야, 수아야, 점심 먹으러 들어오렴.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왔어요.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재판 결과가 나왔어. 준혁은 7년형을 받았어.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정다혜는 15년이야.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까지 더해졌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 했어요.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을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어.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싶어. 지훈은 처음으로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처음으로 날 그렇게 불렀네.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시작이었어요. 해옥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요.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이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언덕 위 해옥의 묘 앞에 꽃다발을 놓았어요. 지훈이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울게요. 그리고 지훈이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도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피보다 진한 건 정이더라고요.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해옥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영원히. 윤정이 지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뛰어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해옥이 남긴 사랑이 만든 진정한 가족.